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소영입니다. 계속해서 문재인에게 속은 내용들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거짓말, 그리고 8번째로 사냥개를 만드는 검찰개혁, 사냥개의 이빨을 뽑아버린 검수완박,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시리즈로 이 문재인의 거짓말, 문재인에게 어떻게 속았는지를 말씀해 드리는 것은 지나간 참담했던 과거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한 판단의 근거, 변별력, 분별력을 가지시고 현재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국민 교육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무슨 한동훈이가 무슨 당원 게시판에 무슨 얘기를 썼다, 이재명이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쓰레기반도 못한 놈들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리만족을 할 만한 그런 저열한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좌파는 없겠죠. 그렇겠죠. 좌파는 듣겠습니까? 저희 방송을? 대신에 지금 나는 자유우파다, 나는 애국 보수다, 그러면서 제 방송도 들으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주의적인 삶은 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회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제가 잘못한 부분들 여야 대통령 안 그리고 다 비평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신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그랬습니다. 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굳이 해석도 필요 없는 얘기인데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왜 무슨 제가 다른 여타 우파 유튜버라 그러면서 돈 벌라고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하면요, 초대 손님 불러놓고도 그거 초대 손님 방송하고 나서 삭제해버립니다. 왜? 자기 영업에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저도 한번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잖아요. 응? 출연해서 기껏 얘기를 해줬더니 하루 이틀 만에 20만 30만 보니까 겁이 났는지 그걸 삭제해버렸어.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미국에 내 워싱턴 DC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온 거야. 야, 너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너 그거 왜 삭제했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삭제를 누가 무슨 삭제를 해? 그러니까 야, 왜 없어졌어? 유튜브에서 없어.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없어. 봤더니 무슨 우물우물해. 광고랑 연동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면서 삭제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집단의 문재인 거짓 공산 세력들의 아킬레스를 건드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왜? 암호화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그 방송이 삭제됐는데 웬걸요. 우리의 네이버가 국정원 최수용 쳤더니요, 번호 순서 달아갖고서 그 동영상을 살려뒀더라니까요. 덕분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워싱턴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내줬죠.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나간 몇 년을 살아오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그 거짓말의 바톤을 이어받은 이재명, 송영길, 이해찬,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뭐가 된답시고 나와서 쥐떠드는 데다가 거기에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여당이라고 하는 애들도 봤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갖고 뭔 짓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엉망으로 되어가는 이 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요, 참 창피해서 무슨 말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문재인 때 있었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되살리려면요.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그 민족이나 역사를 모르는 인간은요. 개돼지 짐승만도 못한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명태균 사건을 보면서요. 그야말로 홍준표나 오세훈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물론 그들에게도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는 아주 호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준석이도 포함시켜줄까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도? 그럽시다. 뭐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만 뭐 한때는 이런 애도 뭐 대권 판결에 누가 올려놨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병신 등신 같은 것들이 이런 좋은 찬스를 발로 그냥 걷어차 버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홍준표다, 제가 오세훈이다, 제가 이준석이다 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수양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명태균 선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됐습니다. 서울시장도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비록 명태균 씨는 창원대학 출신의 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명태균 선생을 김영선 의원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정치판을 보고 분석하는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선생을 책사로 생각하고 각종 상담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명태균 씨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못한 제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부로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죄를 드림과 동시에 명태균 선생에게도 깊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명태균 선생이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서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살면서 사이좋게 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리에 잠시 눈이 먼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명태균 선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못난 이 사람 홍준표의, 못난 이 사람 오세훈의, 못난 이 사람 이준석의 처신을 나무라해 주시고 명태균 선생께는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명태균 선생의 비상한 재주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여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올림, 오세훈 올림, 이준석 올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얘네들 다 뭐라 그래? 다 변명하죠. 준석이는 지금 막 김건희, 윤석열한테 던지나 정신없고, 오세훈이는 그렇게 뺀질뺀질 말 잘하고, 오세훈이 얘도 외대 다니다가 고대로 기립가 하나 하냐? 홍준표는 원래 고대래지만. 자, 그러면 고대 나온 홍준표나 또 고대로 또 학적 편입을 해갖고 고대가 된 오세훈이나 뭐 명태균이 우습게 보였겠지. 지방대 지잡대 출신이니까. 뭐 이준석이 이놈이야 뭐 진짜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하버드 나왔다고 뭐 온갖 발광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볼 때도 이준석이는 하버드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경기고등학교 나온 선배님이 한 분 계셔. 그 경기 선배님의, 물론 서울대학교도 선배되지. 자제분이 하버드를 나왔는데 보니까 하버드 졸업장에는 라틴어로 써있더라고. 라틴어로. 내가 보니까 못 읽겠더라고. 그런데 이준석이 졸업장에는 라틴어로 된 졸업장이 없잖아요.
또 학부라서 또 그런 거 없다라고 또 거짓말 할래나? 자, 얘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거짓말을 해왔는데 현재 있는 애들도 이렇게 거짓말 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망조가 들겠지.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게 어떤 거짓말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문재인이가 퇴임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런 건 우리가 좀 비천하게 표현을 해서 생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문재인이가 국가의 삼권을 비롯해서 모든 권력을 청와대에 집중시켰죠. 행정부는 심부름센터로, 입법부는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또 법원을 포함해서 모든 형사 사법기구를 청와대의 충견으로 만들어버렸죠. 청와대 개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은 말이에요. 양심에 털이 나도 이만저만 난 놈이 아니야. 노스코리아의 에이전트라서 그런지 완전히 이게 지금 이런 헛소리를 마지막까지 하고 나갔어요. 자, 제가 지금 행정부는 심부름센터, 입법부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사법부는 청와대 충견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동의할 수 없으면 북한 가세요. 북한 가서 사세요. 자, 그리고 경제는 기업주, 경영자의 권한을 축소시켰어요. 반면에 노조가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크게 강화했죠. 이거 사실이죠.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을 계급 투쟁의 경지로 부추겼어요.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야말로 엉망이 됐습니다. 이전 투구 동안 이런 이전 투구는 없어요. 그리고 집값 폭등, 물가 인상, 일자리 감소를 일부러 만들었지. 그렇게 고의적으로 집값을 계속해서 오르게 만들고 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고 일자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없어지게 하고 이걸 전부 다 고의적으로 유도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생활에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건강한 국민 시민들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민으로 좀비로 만드는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했어요. 진실이죠? 다 기억나시죠? 자, 문재인이가 스스로 나서서 북한의 평양 애들이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을 두 개로 나누고 쪼개고 싸움을 붙입니다. 계급투쟁의 사회를 만듭니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북한, 중국 등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동하는 외교를 전결했어요. 즉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친하게 지내야 잘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버리고 중국, 북한 얘들만 찬양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기괴한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총체적으로 훼손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뭐다?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다. 즉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문재인의 허언은 국민인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바로 김정은 동지, 김정은 상간마마에게 하는 마지막 공식적 보고였죠. 문재인이가 인민을 말하지 않고 공산주의라고 직접 검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자의 현란한 혓바닥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문재인이가 한 말의 그 진실을?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사냥개를 만드는 검찰개혁. 그러나 사실은 사냥개의 이빨을 뽑은 검수완박을 했던 것이죠. 자, 역대 모든 정부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제기되는 이슈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렇죠? 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을 하고 정권의 충견이 아니라 법과 정의와 사회의 질서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고 본래 의미겠죠. 그러나 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이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이와 같은 턱도 없는 기준을 확립을 해놓고 이 기준에 따라 범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좌익혁명의 과정에서 범한 좌익 세력 자신들의 범죄는 정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단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조국, 추미애처럼 개인적인 범죄 행위도 자신들이 정의로운 좌익혁명가이기 때문에 단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기괴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이 대통령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검수완박을 감행했던 것은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고 우익진영을 공격하는데 부려먹었던 사냥개들의 이빨을 미리 뽑아서 권력을 잃은 자신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을 이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됩니다. 형사사법체계를 붕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질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북한 괴뢰 집단처럼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한 좌익의 땅으로, 좌파의 땅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좌익 모두가 검찰개혁을 합창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가 문재인과 그 문재인을 함께 에워싸고 있던 바로 종북 공산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5년 내내 홀딱 속아 넘어갔던 바로 좌익 종북 주사파들의 떼창이었음을 이제라도 늦었지만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거짓된 판결, 거짓된 조작 수사 이런 걸 하면서 화양연가 인생의 최대의 황금기를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한동훈이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한번 어디에 꽂히면 왜 그 자들이 한 과거의 죄악과 파행과 범죄 행각,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왜 잊어버리시고 있는 것이죠? 한동훈이 같은 애들이 정치를 해서 이 나라가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큰일 날 소리죠. 제가 한동안 그 고영주 선배가 있는 자유민주당을 많이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그때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사무총장을 했던 한 친구가 그 무슨 기자 출신이래. 뭐 지 말로는 뭐 경북고등학교도 나왔다 그러고 뭐 연세대학교도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 한동훈이를 찬미하는 한비어천가,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막 신문에다 광고를 올렸더라고. 내가 그래갖고 우리 그 서울 물리대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아주 엄격한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님께서 그 신문에 난 기사를 보시고서 야 최동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광고가 고용주가 있다고 하는 자유민주당에서 왜 광고가 나왔냐고 이러고 막 따지시더라고.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래갖고 선배님 죄송하지만 고영주 대표에게 내가 물어보고 말씀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고영주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그 사무총장이라는 애가 너무 지나치게 그냥 극찬을 하는 완전히 막 북한식의 찬양하는 걸 갖다가 절반 이상을 뺀 거래. 그게 뺐는데도 그 모양이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내라고 돈을 줬던 사람은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그런 거를 압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냐, 개인적 사당을 만들다겠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신문에다 광고 때려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자가 요즘에 들어와서는요, 민주당 해산하는 국민운동본부에 지가 또 무슨 뭐 조직위원장이 되고 집행위원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다 해. 당의 사무총장 하는 놈이 국민운동본부에 와갖고 여기서도 지가 다 해. 미친놈 아니야 그거? 아니 그래갖고 어떻게 국민운동이 되겠어요? 영감 할머니들 모아놓고 삥 뜯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 사악하고 잘못된 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멀쩡한 대표 선배들이 나중에 바보가 되더라고.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뭐가 거짓말이, 가짜가, 조작이, 거짓이 판을 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문재인에게 속은 내용들 중에서 문재인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이 개구라, 이 거짓말 꼭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냥개들의 이빨을 뽑아서 앞으로 나를 못 잡게, 내 편은 못 잡게, 우리 바풀떼기들은 건들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걸 놓고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국민을 갖다 우습게 보고 문재인이가 행해온 거짓말이다 이거죠. 거짓말, 거짓, 조작, 위선, 불법, 부정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문재인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지난번에 4월 10일 날 뭐 그 선거가 미국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처럼 프로드 아니면 리퀴드 이런 일락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에 부정이 있었는지 불법이 있었는지 아니 조작, 위선, 거짓이 있었는지 조사하면 되겠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대통령도 수사를 맡고 국정원에서도 수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하고 못하고 이러면서 거짓된 부정과 조작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불갑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부정과 조작, 불법, 거짓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죠. 자,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앞으로? 내가 지금 맘 같아서는 지금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하시고 이번에 미 합중국의 법무장관 후보자가 되신 이 파멜라 본디 여사를 좀 만나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 뭐 이 정도 영어야 뭐 충분히 파멜라 본디 법무부 장관 지명자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만나면 주겠다라면 내가 가서 쭉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 그동안 너네 나라에서 더미니언이라고 하는 이 전자투표기를 갖고 무슨 짓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중국에서는 어떻게 서포트를 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 잡아드리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뭐 힘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벌어졌던 얘기들 진실되게 정직하게 진술하고 또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영문판으로 국문판으로 다 있어요.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설명해드리면 될 거 아니야. 뭐 어려워 그게. 읽는 자료 읽어드리고 설명하고.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도태돼서 끝장나느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년 되면 이 판국으로 가면 내년에 지금 필요한 대통령 선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대통령은 판사도 아니야, 검사도 아니야, 변호사도 아니야. 그럼 뭐가 돼야 돼? 도널드 트럼프처럼 목숨 걸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돼. 독불장군과 같은 독재자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새롭게 개창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과 불법과 조작의 부정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철퇴를 내리고 죽여도 되겠지.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해서 그동안 국가의 창고를 약탈해갔던 이런 범죄인들, 국가로부터 거짓으로 세금을 뜯어먹던 자들, 거짓말로 연구소 차려놓고 재단 만들어놓고 무슨 회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을 받아먹는 이런 흡혈귀 기생충들을 모조리 다 철퇴를 꺼내 들고 다 격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다가 관세 올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무장관 시킨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몇 명 됐나? 응? 테리프스, 관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번에 장관직에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년 1월 20일 날 도널드 트럼프가 살해당하지 않고 취임을 하게 된다면, 물론 그 이후에도 수없는 암살의 도전이 이어지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 자, 그런데 결국 중국은 미국의 주적으로 지금 찍혀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역사의 발전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죠. 우리가 중국과 함께 휩쓸려 들어서 죽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부정선거부터 밝혀내면 모든 게 끝나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 근데 지금 도망가겠지. 지금 고장 나온 게 사드 관련해서 북쪽에다가 알려줬대요. 누가요? 정의용이라고 국가안보실장 하던 애가 그랬대요. 이러고 나와. 야, 이 자식들아, 장난하냐 지금? 정의용이 혼자 했냐? 문재인이랑 같이 했는데 왜 문재인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검찰 니들이 나쁜 놈이란 얘기야. 이 정말 호랑이가 물어갈 놈들. 검찰이 니들이 그러고도 한동훈이나 이원석이처럼 출세를 하고 싶으냐? 이 나쁜 자식들아? 그 가운데 또 대통령 하겠다고 개폼 잡는 놈들도 있겠지. 꿈 깨라 앞으로. 너네들은 사냥개, 똥개 역할이나 잘하면 되지. 너네들이 사람 되긴 글른 것 같다. 니네 검찰 조직을 있어봤던 인간들의 하나 같은 모습이 그렇지 않니? 응?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이 페멜라 조 본디라고 하는 이 59세의 이 금발의 미녀가 이제 칼을 뽑아들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야 이제. 그러면 아니 너네만 죽으면 되는데 왜 국민들까지 죽여?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온다. 그러면 수출과 수입 그날로 다 중지됩니다. 우리나라 은행 외환 업무 뿐만 아니라 은행 전부 다 셧다운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MTCR, BIS, 미사일 관련된 국제 규범도 다 어겼지. 뭐 하면서? 방송 중계 차량 평양에 갖다 주고 거기다 두고 오면서. 누구 때부터? 김대중이 때부터. 우리는 지난 여름에 너네가 하고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 이거야. 1년 봉어도 알아. 그러면 이걸 조사하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안 했어. 응? 암호화폐 가지고 한동훈이가 장난친 것도 동훈이가 뉴욕 남부지청 방문했을 때 이재명이 문재인이 관련된 박원순이 관련된 암호화폐 자료, 범죄 자료를 줬어.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돈들 다 어디 갔냐 얘기야. 동훈아, 너 그거 가지고 삥땅 쳐갖고 여론조사하고 너 함부로 썼던 거 아니냐?
니네 장인이 뭐 부정해서 부패해서 돈 많이 벌었던 변호사라 그러던데, 어? 장인이 그렇게 몇십억씩 너를 그렇게 막 집어주냐, 니네 집은? 그러면 그렇게 네가 법무장관 하면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단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나라 현재 여야는요 전부 다 좌파, 좌익들이에요. 거기에 자유우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어? 지들끼리 똑같은 좌익, 좌파인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서울대학교 나온 엘리트 좌파. 저놈은 후진 학교 나온 저기 경기 동부연합 출신의 지방 잡종들이야. 저것들은 좌파라고 할 수도 없어. 완전히 토세레떨 양아치 건달들이야. 이러는 상황이에요, 얘들 지금. 응? 그러니까 김경수 같은 애를 왜 사면 복권을 시키겠냐고, 그 바둑이를. 동훈이가 낙마하면 김경수한테 아마 바통 물려주려고 그럴 거야. 왜? 그 자식이 문재인의 아바타잖아, 김경수가. 지금 아바타 이제 딴 사람이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 지금 중국하고 다시 손잡으려고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중국 애들이 무비자로 15일 하더니 지금 어제부터 30일로 늘려준대요. 똥줄이 다 써 지금 중국은. 이제는 아마 성렬이 형님 할걸? 시진핑이가? 형,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올 거야. 왜? 지금 도살장 앞에 문 앞에 섰거든. 한 발자국만 나가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는데 중국 애들이 겁이 났죠. 그런데 단순하게 뭐 비자 늘려주고 거기서 외국인 간첩법 적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 잡아들이는 것 같아요. 벌써 인생 종친 애들 많이 나옵니다. 중국 갔다가. 중국이 어떤 건지도 몰라. 중국말도 안 되는 놈을 갖다가 중국 대사로 보내. 무슨 외교를 하겠다는 거야? 무슨 외교를. 한심하게 짝이 없어. 하기야 외교부에서 중국말 제일 잘했다고 하는 과거에 어떤 대사도 보니까 정말 후줄근 하더구만. 후줄근 해. 그것도 서울대학교 중문과 나온 사람이었어. 아니 그 정도 인재를 양성을 안 하고 용사를 전사를 갖다가 배양하지 못한 국가기관에서 무슨 낯짝을 들고 나다니면서 외교를 하고 국방을 하고 안보를 하겠냐고.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을. 응? 이 한심한 인간들 말이야. 응? 자, 이제 부정선거 조사 안 하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내 분명히 공언합니다. 지금 미국의 미합중국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그분이 바로 팸 본디, 풀네임은 파멜라 조 본디예요. 이 본디 장관이 칼집에서 칼을 빼내는 순간에 조선 팔도의 양아치 쓰레기 건달과 중국에 있는 양아치 쓰레기 건달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저 지금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실직고하고 빨리 자백을 해 그러면. 잡아넣기 전에. 그러면 살려줄 수도 있어. 아니면 끝이야. 어디서? 관타나모 가서 물레방아 타고 또 따끈따끈하게 더워지는 전기의자도 앉아보고 이러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하게 되겠죠. 아마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종신년 정도가 아니라 한번 대략 한 1500년 내지 2000년 정도의 그런 형이 떨어질 테니까 니들은 아예 감옥에서 나올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응? 지금 제가 계속해서 국민들을 객관적인 실질을 아실 수 있게끔 지금 문재인이가 거짓말한 내용들을 지금 되짚어가고 있어요. 매 편마다 두 가지씩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아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바보 짓을 안 하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